네, 이번 장은 그 음성과 스펙트럼 4장 제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 시간 복습을 해서 풀이의 계수 공식은 그 파동을 이루는 사인 파동과 코사인 파동이 어떤 진폭을 가졌는지 구해주고 아래 그림처럼 각 단순 파동을 뭐 A1, A2, A3 뭐 이게 되나? 잠깐만. 이게 안 써지네요. A1, A2, A3, B1, B2, B3 진폭 값을 각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안 보이죠? 안 보이시나요? 저도 이게 안 써지는데 제가 뭘 지금 잘못, 잠깐만 녹화 좀 다시 한번 해주시고 중지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장은 음성과 스펙트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전 시간 복습을 좀 해보면 우리가 풀이의 계수의 계수 공식은 그 파동을 이루는 사인 파동과 코사인 파동이 어떤 진폭을 가졌는지 구해주고, 어, 아래 그림처럼 각 단순 파동들을 A1, A2, A3, 점점점, B1, B2, B3처럼 진폭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A0는 전 시간에 이게 뭐 8이라고 지금 우리가 구했고요. A1은 요 진폭이 3이라고 보여줬고 A2는 요 진폭이 2라고 보여줬고 코사인 A1은 코사인 요 진폭이 1이라고 보여줬고요. B1은 사인파잖아요. 사인파의 이 진폭은 이제 2라고 되어 있고, 이 진폭이 여기가 4가 되고, 이 진폭이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파동과 언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장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다 했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 음성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 활용편에 대한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쑥쑥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동에 대해서 파동이란 무엇이냐 라고 좀 생각을 하면 풀이의 변화는 파동을 다루는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파동은 무엇이냐? 우리 주위에 여러 파동들이 있죠. 뭐 사람의 바다의 파도, 뭐 전자파, 뭐 웨이브진 머리카락, 그리고 심장 박동 이런 것들도 파동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뇌파 또한 뭐 들쭉날쭉한 우리의 성미도 그게 그 파동이 될 수가 있고 또 굴곡진 우리의 인생들 여러 가지 감정까지도 이렇게 파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풀이의 변환을 떻게 언어에 대해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본다 그러면 언어는 간단하게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쾌한 질서가 있습니다. 외국어를 처음 들었을 때 안 들리다가 시간이 조금, 아주 조금, 시간이 조금 흐르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언어 속에 대체 어떠한 질서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이런 언어들을 어떻게 그 파동과 관련돼서 이 풀이의 변환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 언어와 파동의 모습입니다. 이게 일본어를 번역한 그 책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일본어의 그 모음 수준이나 단어들을 좀 많이 씁니다. 이게 사루가 일본어로 원숭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일단 사루라고 말했을 때 목소리 파동은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입니다. 이게 그 책의 지면이 짧아서 이렇게 3단으로 했지만 원래는 옆으로 쭉 일렬로 배열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루 할 때 사 할 때 시읒이 이렇게 좀 굴곡이 지다가 나중에는 이런 규칙적인 진폭이 점점 커지다가 또 나중에 약해지는 이런 모습의 파형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FFT로 우리가 말하면 바로 그 진폭을 결정해주는 그런
장치를 사용해서 우리가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루화라고 할 밑에는 네? 사루라고 할 때 네. 그 처음에 시옷 발음이 그럼 여기 그 굴곡이 시작되는 지금 이 상성쌤이 빨간 줄 치기 시작한 여기서부터 발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 네, 그렇게는 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때 미세하게 바람이 나가잖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가 미세하게 바람이 나갈 때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 그런 부분까지 미세하게 아마 기계가 동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거 쓸 수가 없어서. 요 후반부에 빨간 줄 쳐지기 시작한 부분부터 이제 예, 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 건가 보네요. 그렇죠. 이 부분부터, 그렇죠. 그 앞에는 그냥 바람 빠지는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카사라고 발음을 말한 파동은 이렇습니다. 이게 아의 파동이고요. 이게 카의 파동이고 이게 사의 파동입니다. 음, 아 할 때 처음에 아 하다가 점점 이렇게 좀 커지다가 또 이제 이렇게 점점 좀 작아지는 그런 형태고요. 이게 카 할 때 키읔 발음이 이게 처음에 앞에 이렇게 좀 파열음처럼 이렇게 나오다가 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표시가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이렇게 바람이 먼저 나가고 시옷 발음이 나오다가 이 뒤편에 이렇게 크게 진폭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음성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풀이의 급수는 무엇이냐? 복잡하나 주기 운동을 하는 파동은 단순 파동으로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것과 풀이의 계수는 각각의 단순 파동의 진폭을 구한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의 파동은 이런 모양이고요. 이의 파동은 이우에오 이게 다 아이우에오 아의 갑자기 생각나네. 아이우에오는 이거는 일본어 순이고 어, 아, 한국은 뭐죠? 아에이오우죠. 아에이오우. 그죠? 아에이오우. 아에이오우는 한국 발음의 그 순서고 일본어는 아이우에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좀 복잡한 파동도 있지만 대부분 규칙적으로 이렇게 떨리는 어, 파동의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파동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주기적이기만 한다면 풀이의 공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우에오 다섯 모음의 파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살펴봤습니다. 예. 여기 스펙트럼으로 만나는 모음의 파동을 본다면 프리에와 스펙트럼 이제 우리 챕터 그 2장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프리의 계수 공식은 그 파동을 이루는 사인 파동과 코사인 파동이 어떤 진폭을 가졌는지 구해주고 위 도포처럼 우리 저기 전주 그 연습 그 복습한 어떠한 이 파동을 코사인 파동과 사인 파동으로 나누어졌죠. 위 도포처럼 각 단순 파동들을 각각의 진폭값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합 파동을 구성하는 단순 파동의 성분과 그 양을 더욱 빠르게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이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스펙트럼은 어, 변화를 어, 변화의 범위를 이용하는 건데 코사인 NWT의 스펙트럼은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폭이 8이니까 여기 A0를 진폭 요렇게 8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막대로. 그리고 이게 10분의 이게
기본 파동의 주기계 t는 10초인데 한 파동은 0.1Hz인 거죠. 그래서 기본 파동은 초당 0.1번 진동하는 파동이죠. 그래서 파동의 주파수는 0.1Hz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코사인 1WT의 주파수는 0.1Hz가 되는 거고, 코사인 2WT의 주파수는 0.2Hz가 되는 거고, 코사인 3WT의 주파수는 0.3Hz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간격은 0.1, 0.2, 0.3으로 이렇게 놔두고, 이게 A1은 3이라고 했으니까 A1은 3 이렇게 막대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A2니까 A2는 아까 여기서 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의 막대를 그려줄 수가 있고, A1은 A3는 1의 그, 그 진폭을이라고 했으니까 A1은 1의 진폭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서 이게 AN의 코사인 NWT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막대 그래프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N 오메가 T입니다. NWT가 아니고. 아, 예, N 오메가 T 죄송합니다. 예, N 오메가 T.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코사인 n 오메가 t의 스펙트럼도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제 어 그 정수배이니까 n이 같다면 코사인 파동과 사인 파동의 주파수는 같으므로 코사인의 스펙트럼과 수평축의 주파수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 수평축의 주파수는 여기 0.1 코사인 n 오메가 t나 사인 n 오메가 t는 다 이렇게 같은 0.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여기 사인 오메가 t는 여기가 없고요. 여기는 0이잖아요. 0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두 번째 거는 2, 세 번째 거는 4, 네 번째 거는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스펙트럼 사인 AN 코사인 N 오메가 T와 BN의 사인 N 오메가 T의 스펙트럼을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같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눈에 어떤 진폭과 주파수의 단순 파동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음의 스펙트럼을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의 목적은 파동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모음이 대체 어떤 파동을 나타내는 건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에 의해서 이런 그, 그 스펙트럼을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기계적으로 R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계적으로 R을 나오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그림의 차이점은 뭐냐면, 1은 사인과 코사인이 각각 분리된 사인과 사인과 코사인이 각각 분리된 스펙트럼이었는데 이 FFT가 만든 그림 2는 스펙트럼은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로 다 그려지고요. 그림 1은 단순 막대 그래프였는데 그림 1은 스펙트럼 전체가 가늘고 뾰족하게 진동하는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이 주파수의 간격은 같다는 거예요. 여기나 여기나. 그래서 이 주파수의 사인과 코사인 진폭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이 FFT라고 해서 이 모음을 우리가 R을 해버리면 그 모음이 어떤 진폭으로 나타내는지를 표현해 주는 게 FFT다라고 보시면 주파수의 됩니다. 간격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나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주파수가 이 간격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0.2. 이게 달라져 버리면 비교가 할 수가 없는데 어, 그림 1이나 그림 2의 이 간격, 이 양쪽의 간격 있잖아요. 요 간격 이 주파수는 같다라는 의미죠.
같은 주파수로 같이 그렸다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가로축의 주파수는 같고 이 세력의 진폭만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왼쪽 그래프에서는 이게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제 빛이 들어가면 하나로 하얀 빛이 이제 빨간색, 파란, 보라 음. 이렇게 나뉘는 게 스펙트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왼쪽 막대 그래프는 아, 이게 진폭과 주파수를 이렇게 그, 그 어떤 복합 파동의 진폭과 주파수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스펙트럼처럼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오른쪽의 것도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오른쪽의 거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왼쪽 거는 사인과 코사인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그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그 2번은 1번과 2번을 합쳐서 사인, 코사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그 주파수에다가 같은 진폭에다가 같이 합산해 놓은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공기 중에 있는 그 파동을 이렇게 그 그림으로 나타냈다는 의미에서 스펙트럼이라고 그런 건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걸로 보여졌습니다. 스펙트럼은 변화의 범위를 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네. 빛이 들어와서 어떤 그 빛의 파장들, 뭐 빨주, 노초, 파남보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 변화의 범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소리도 변화의 범위가 네. 이렇게 그 파동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이제 같은 개념의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아, 뭐, 그, 또 갑자기 좀 딴 얘기인데요. 이게 볼 때마다 자꾸 헷갈리네. 이거. 그, 여기 0.1, 0.2, 0.3 있잖아요. 네네. 그,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 원래 사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난 아, 이게 아까, 주기랑 주파수가 헷갈려가지고. 음, 여기 지금 조금 다시 좀 돌아가 보면요.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여기 보면 2, 4, 3 나오잖아요. 사인이 2, 4, 3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이 진폭을 이렇게 우리가 구했을 거예요. 여기 진폭. 주파수는, 주파수는 각속도잖아요. 그 원을 돌아가는 그 시간에 이렇게 원을 돌아가는 각속도니까 어, 요 시간의 t에다가 몇 번을 돌아가느냐, 그게 그러니까 헤르츠에 따라. 맨 위에 게 사인 오메가 t고, 두 번째 게 사인 2 오메가 t고, 세 번째 게 3 오메가 t고 이런 건가요? 예. 예, 예. 음, 그, 그러면 그게 숫자가 1, 2, 3으로 커지면은 주파수도 그만큼 비례해서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어. N이 1, 2, 3 이렇게 때문에. 근데 왜 그 뒤에, 거기는 0.1 그렇게 쓰여 있지? 아, 이게 여기에 보면 제가 요거죠. 예. 주파수 기본 파동은 10초를 그 10초에 이게 한 바퀴 이렇게 기본 주파수인데 이게 t분의 1이잖아요. t분의 1. 10이니까 10분의 1 되니까 이게 0.1이 되는 거죠. 0.1Hz. 이렇게. 이 구간이 지금 10초예요. 예. 아, 구간이 10초로 돼 있어요? 어, 어, 10초로 돼 그러니까 오메가가 36이요. 오메가가 오메가가 360 곱하기 주파수니까 주파수가 0.1이니까 306 오메가가 36인 거죠. 음, 일주일에 36번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여기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가 10초로 설정돼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있습니다. 네. 초에.
프리퀀시의 역수를 취하면 그게 주기 large t가 나오잖아요. 예. 아니, 10초로 그래서 설정되어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에 예.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모음의 스펙트럼을 한 거예요. 아, 이, 우, 에, 오 이런 식으로 다섯 모음을 한 사람이 다섯 모음의 스펙트럼을 했는데 약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막대 사이는 모두 같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뭐 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사이는 모두가 다 같다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대가 균등하게 늘어서 있다는 건 각 막대의 주파수가 어떤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임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다섯 모음의 비교를 해보면요. 이거는 좀 공통점이고 다른 점을 좀 차이점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전부 같은 주파수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음에 따라 스펙트럼 전체 형태가 다릅니다. 이는 어느 주파수의 파동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각각의 파형에 나타나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주파수를 지닌 가장 왼쪽의 파동이 목소리의 높이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이 주파수가 낮을수록 음성이 낮아진다. 전체적인 이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음성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음성의 높낮이가 뭘로 결정된다고요? 이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그러니까, 아이고,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좀 높은 주파수인 거로 보여지고 이 부분은 좀 낮은 주파수로 낮아진다는 거죠, 목소리가, 음성이. 그게 맞아요? 그 오른쪽 게 주파수가 더 큰 것 같은데? 주파수가 낮을수록 음성이 낮아지는 거니까 주파수가 높으면 음성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갈 수도 그러니까 있고. 여기 그래프 지금 그 5에서 표시한 거, 네, 어, 지금 오른쪽, 왼쪽을 동그라미 쳤잖아요. 요구하고요. 예. 오른쪽이 주파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네, 음,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목소리가 좀 낮아진다라고 조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주파수가 큰 게 목소리가 낮아지나요? 주파수가 낮을수록 음성이 낮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두 개 중에서 오른쪽이 주파수가 큰 건 맞나요? 오른쪽이 주파수가 낮은 거라고 전 이해를 했거든요. 주파수가 오른쪽에 더 커 보이는데? 이상하다. 이 파형이 클수록 주파수가 커지는 거라고 전 이해를 했는데 아닌가요? 저도 조금 헷갈리네요. 이거는 약간 그 단순 파동이 아니어서 좀 헷갈리네요. 근데 일단은 그냥 보통 사인 그래프에서 사인이 이렇게 간격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좁은 간격으로 하면 주파수가 큰 거 아닌가? 그렇죠. 진폭이 크면 주파수가 큰 거 아닌가요? 진폭과 주파수는 다른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예. 뭐라고 써 있나? 가장 낮은 주파수를 지닌, 가장 왼쪽의 파동이, 무슨 말이에요? 낮은 주파수 가장 왼쪽의 파동이 목소리의 높이를 나타낸다. 말이 무슨 말인지 참. 그러니까, 근데 그림을, 여기가 그 X축, Y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X축이 라인 프리퀀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킬로헤르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 좀 근데, 키워봐야 아, 되겠네. 아닌가? X축이 그렇게 써져 키우니까, 있어요. 라인 프리퀀시라고 써져 있고, 음. Y축이 데시벨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그, 프리퀀시가 아예 X축이구나. 그래서
왼쪽이 가장 낮은 주파수를 음, 음. 숫자가 작은 게 주파수가 작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X축으로 하고 뭘 Y축으로 했느냐로 이게 통상적인 파동의 그거랑은 좀 다른 거네요, 이거는. 보통은 X축이 시간이 다른. X축이고 뭐 이런 예. 거였잖아요. 이건 다른 거구나. 이게 좀 이게 다르게 본 것 같은데. 여기 데시벨로 나타내고 보니까 아마 그 목소리 크기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파동 그릴 때 X축, Y축하고 다른 거네. 이거는 X축이 프리퀀시로 돼 있는 거네. 근데 좀 이상한 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라는 그 사운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오를 얘기할 때, 오, 이게 지금 낮은 주파수를 지닌 가장 왼쪽의 파동이 목소리의 높이를 나타낸다. 이랬는데, 오를 발음하는데 그러면은 주파수가 낮고 높고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 약간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 그 다음 게 이게 개인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오를 발음하는데 왜 X축이 라인 프리퀀시가 돼야 되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그 막대 그래프가 그렇지. 그거 같은데.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다. 뭐 이거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아, 스펙트럼이요? 네, 스펙트럼. 이게 음, 스펙트럼이죠. 아, 그러니까 오케이. 오른쪽이 저기 주파수고, 오른쪽 네. 축이 주파수고, 음, 왼쪽에 데시벨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데시벨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진폭을 말하는 거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를 만드는 그, 그 단일 사인, 코사인 파동들이 쭉 있는데 걔네들을 줄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세운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는 얘들이 뭐 각각 5개씩, 10개씩 이게 아니라 수없이 많다. 이런 거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죠? 아래. 근데 약간, 하여튼 뭐 써놓은 거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가장 낮은 주파수를 지닌 가장 왼쪽의 파동이 높이를 나타내면 다른 거는 높이를 안 나타내는 거예요? 음, 뭔 말인지 난 잘 모르겠네. 우리 독해를 해봐야 되겠죠. 가장 낮은 주파수를 지닌 가장 왼쪽의 파동이 목소리의 높이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 음, 사인파가 이렇게 하나는 음, 주파수가 작아서 그러니까 주기가 길어서 완만하게 쭉 가고 그다음에 막 스프링처럼 그거를 둘러싸는 조그만 주파수가 있을 때 이 음성의 높이는 그 주기가 긴 주기가 긴 그 큰 사인파가 결정한다. 그 얘기 같네요. 네네, 그거 같습니다. 예. 음, 그러니까 왜 그 어떤 사운드를 하나 내는데 밑에 되게 뭐가 많았잖아요. 개별 사인, 코사인 파동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그 소리에 그 영향이 없었던 거는 진폭이 너무너무너무 짠짠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진폭이 잔잔하다는 건 프리퀀시가 진폭이 너무너무 잔잔하고 얘네들은 또 되게 촘촘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한 100 오메가 T 자 잠깐만요. 오메가 NT죠. 뭐지? 그러면 오메가 100T 뭐 이런 건 거예요. 근데 오메가 1T는 뭐지? 얘들이 진폭이 좀 크다는 거죠. 근데 진폭하고 주파수가 좀 다른 것 다른데 같아요. 그죠? 예. 다른데. 그래서 제가 전에 이거 어디 책에서 보니까는 그, 그 여자 목소리가 높잖아요. 네. 여자 목소리 높은데 여자 목소리가 이제 주파수가 커서 그렇죠. 그렇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폭은 목소리가 크냐, 안 크냐의 문제인 것 같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도 목소리가 클 수가 있잖아요.
높을 수가 있다고요. 아니, 클 수가, 목소리가 클 때는 진폭이 큰 거고, 주파수는 크지 않아도, 진폭이 크면 목소리가 크다 그러고, 여기 이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그, 이거 목소리가 높으냐, 낮으냐는, 주파수가 크면은 목소리가 높은 걸로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음, 음.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했던 것 같아요. 요거랑 근데 음. 선생님들 요거랑 같이 좀 봐주시겠어요? 204페이지에 보면은 204페이지의 제일 첫 번째 문단에 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전체적으로 보아 여성에 비해 남성 쪽의 막대 간격이 좁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목소리가 낮기 때문이다. 이것도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응? 어디 있어요? 204쪽 어, 첫 번째 문단인데요. 어,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그 교과서 202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204 로그 나오는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204쪽이요. 204쪽, 그러니까 그 남자, 여자 그 스펙트럼 두 쪽에 걸쳐서 나오고 바로 그 다음 쪽이거든요. 저는 친근한 로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어떤 음계의 나의 주파수가 110회를 때 이게 다른가 보네요. 책이 좀 다르네요. 예? 그래서 색이 달라요? 네, 판이 다를 수 있죠. 한 번이 달라서 그런가? 204쪽이란 말이죠, 지금 그게. 네. 아니, 상선쌤. 예, 저도 204쯤. 예. 제 책은 이거예요. 네? 이거 어떤 거예요? 이렇게 그림 보이세요? 비디오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사방의 법칙? 보이세요? 저는 네. 저 이게 꺼졌네. 저도 저는 그거, 요, 좀 다르다. 오, 네, 다르다. 다른 판형 같아. 어쨌든, 그러니까 나이 그래프를 보는 법을 알고 싶었는데 뭔가 이게 통상의 그 사인 그래프랑 X축, Y축도 다르고 하니까 더 헷갈리네요. 막 그 파동 모양으로 그려져 있지만은 그 X축, Y축은 다른 거를 말하는 거고 막 하니까 헷갈린다. 뭐 이거 알아야 될까요? 뭐, 예, 잘 그러니까 모르니까 알기 싫어지네. 남성이 음. 여성보다 목소리가 낮기 음. 때문에 아까 우리가 스펙트럼에 0.1, 0.2, 0.3 이랬는데 남자 목소리가 그게 더 촘촘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X축이 주파수를 말하기 때문에 촘촘하다는 거는 주파수가 그렇게 이렇게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여기서는 주파수의 간격이 크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목소리가 오른쪽으로 더 간다는 거는 아, 간격이 커진다는 거는 주파수가 크다는 거지. 맞죠. 아, 알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X축, 어, Y축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 통상에 예. 말하는 X축하고 Y축이 어, 그게 나타나는 게 달라서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 목소리가 낮아서 헤르츠가 낮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낮기 때문에 그 그래프에서 X축에서 왼쪽으로 모인다는 거죠. 그죠? 네. 왼쪽이 헬스가 낮으니까. 예, 요 그래프에서는 아, 그렇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넘어가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겠다. 예, 뭐, 좀, 이렇게 잘 해석은 안 되지만. 음,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 것 같아요. 음. 음, 뭐, 자. 이제 한 명만 우리가 이 그래프는 이제 한 명에 대해서 이에오를 아, 이우에오를 한 거고, 그럼 이제 그 사람 차이가 좀 특성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5명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저거 왜안 넘어가냐? 잠깐만요. 왜 이거 안 넘어가지? 갑자기 멈췄네요. 어, 뭐야? 잠시만요.
아, 참, 진짜 미치겠네. 찾으시는 동안요. 자, 찾으시는 네. 동안 제가 한마디 하면 음, 아에 이오오나 아이우에오나 헤르츠가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주성분 분석 같은 건데 중요한 헤르츠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막 하는데 이제 음, 높은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입에서 그 음이 나오는 위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는 되게 혀 위치가 높고 아는 혀 위치가 낮잖아요. 실제 음, 해보시면 혀 위치가 음, 이렇게 높낮이가 있거든요. 근데 음, 그거랑 헬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는 높고 아는 음, 낮은 거예요. 음. 음, 음,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음, 음. 제 패드 보이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뭐, 그러면 음, 그러니까 이를 발음할 때는 그 모양이 그 성대가 더 빨리 진동하게 만들고 아를 발음할 때는 그 입 모양이 성대가 좀 천천히 떨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네요. 프리퀀시로 생각하면. 그죠? 음, 아, 보이시나요? 음. 예,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남성과 여성 각각의 5명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건 현재 지금 남성의, 일본인 남성의 5 모음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각각의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 5번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남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건 또 일본인 여성의 또 5명의 아이우에오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성에 비해 남성의 목소리가 낮고 여성에 비해 남성 쪽의 막대 간격이 조금 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대 간격이 좁다는 거는 헤르츠가 더 많다는 거를 의미하는 더 거죠? 낮다. 예? 헤르츠가 더 낮다. 낮다. 네. 그러니까 왼쪽에 모여 있는 거죠. 음. 지금 여기 우리 요 라인이 헤르츠인 거죠. 킬로헤르츠 라인 프리퀀시.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된 거고요. 왜안 넘어가지? 근데 그냥 왜 프리퀀시라고 안 하고 라인 프리퀀시라고 할까요? 근데 그 200쪽에 미아 선생님이랑 저랑 책이 같은데 200쪽에 보면은 아까 그 그래프 보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네. 아까는 단순한 막대 그래프였는데 FFT의 스펙트럼은 전체가 가늘고 뾰족하게 진동하는 선으로 이어져 있다. 이는 FFT가 계산할 때 막대 그래프 사이의 틈을 매끄럽게 이어주기 때문이다. 모양이 다르더라도 그래프를 읽는 방법은 같다. 각 막대기의 꼭대기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꼭대기 부분 우리 왜 제일 처음에 0.1Hz의 그 막대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0.2Hz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그냥 얘가 계속 이어서 그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얘가 막대 그래프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몇 헤르츠의 막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 그래프를 이어서 그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아까 그러면 아까 이 그래프가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장 때문에. 네. 아까 막 줄도 치면서 읽었는데 이제 이해했어요. 음,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이어서 그린 게 아까 음, 왜 막 뾰족뾰족하게 나온 거 그거 그 그림이 2번. 음.
그 그림인데 그 막대를 촘촘하게 그려놓은 거다. 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 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그 부분을 읽으니까. 음.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섯 모음의 특징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성의 스펙트럼은 남성의 그것을 여기 있죠. 여성의 스펙트럼 이게 점점점 하는 게 이게 여성의 스펙트럼이고 이게 실선이 남성의 스펙트럼인데 여성의 스펙트럼은 이 남성 목소리의 스펙트럼을 오른쪽으로 옮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그래프의 솟아오른 부분과 꺼진 부분의 위치는 같지만 이 스펙트럼이 약간 좀 이렇게 주파수가 큰 쪽으로 주파수가 좀 차이가 있다. 두 남성과 여성이. 그래서 스펙트럼 상에서 어떤 주파수를 가진 파동이 많고 어떤 주파수를 가진 파동이 적은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 상에서 어떤 주파수가 가진 파동이 많고 어떤 주파수가 가진 파동이 적은가 하는 것이다라는 게 이 차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풀이의 개수를 구할 때 특정 필터를 구해서 AN을 구하고 A1을 구하고 A2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했잖아요. 그래서 모음에서도 같은 실험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크 1이 있고 피크 2가 있고 조금 키워볼게요. 선생님, 근데요, 그 책에 어떤 주파수를 가진 파동이 많고 파동이 적은가, 이게 무슨 말이죠? 파동이, 프리퀀시 숫자가 높다, 낮다, 이런 건가요? 이거를 잠깐만요. 그거는 진폭이 파도 적은가 많은가는 그러니까 그 진폭이 크냐 작냐를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오른쪽이 그 주파수를 나타내는 거고 왼쪽은 진폭을 나타냈잖아요. 스펙트럼이 그 그래프가. 네. 파동이 많고라는 게 진폭이 크고 이건가요? 그렇죠. 음. 진폭이 크면 막대 그래프가 높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왼쪽이 진폭을 나타내니까 막대 그래프가 키가 큰 게 진폭이 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음. AN, 똑같, AN sin N 오메가 T라고 할 때 AN이라는 게 sin N 오메가 T가 몇 개나 있나라는 거잖아요. 네? 아닌데. AN sin N 오메가 T. 아, n이 몇 개냐고요? AN sin N 오메가 T를 생각할 때 sin N 오메가 T라는 파동이 AN 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N이 클수록 sin N 오메가 T라는 파동이 많다는 거잖아요. n이 클수록이겠죠. an이 클수록이 아니고. 그 이 책에서 AN이 그 개수를 말하니까 AN이 개수잖아요. 풀이의 개수가 진폭을 말하는 거니까. 그 사인 함수 앞에 붙어 있는 그 개수들 있잖아요. 예, 그게 저 진폭을 말하거든요. 예. A1 sin 1 오메가 T 그러면 sin 1 여기 오메가 지금 이상성 선생님이 쓰고 있어요. 네. 그 앞에 붙어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지. 여기서 코사인 N 오메가 T라는 이 단순 파동이 AN 개 있다는 거잖아요. AN은 개수잖아요. AN은 스칼라 양이잖아요. AN은. 네. 그러니까 AN이 3이다 그러면 코사인 N 오메가 T가 3개 있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코사인 N 오메가 T, 그러니까 코사인 3 오메가 T가 어, 약간 이제 세 개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이상하게 근데 들리긴 하는데. 왜냐면 여기에는 어떤 주파수를 가진 파동이 많고 이래가지고. 근데 주파수는, 주파수는 다르잖아요. n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도가 다른 거. 어떤 주파수라는 건 사인 파동이냐, 코사인 파동이냐, 이 주파수가 어떤 파동을 많이 갖고 있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그 했거든요. 막대 그래프를 보면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은데. 그 막대 그래프가 지금 그 제 근데 아까 0.1, 뭐 0.2, 말씀하시는 건가요? 0.3 할 때 그 뭐 0.2, 말씀하시는 건가요? 0.2, 0.3이 각각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주파수를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 네. 각 주파수를 가진 단순 파동들이 세 개 있다고 쳐보세요. 0.1 주파수를 가진 파동이 있고, 0.2 주파수를 가진 파동이 있고, 0.3 주파수를 가진 파동이 있고, 이 책에서는 이것들을 각각 무슨 뭐 야채 주스, 바나나 주스 뭐 이렇게 음, 표현했거든요. 음. 근데 그 맛이 더 강한 게 뭐냐면 진폭이 큰 것이 그 맛이 더 강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주스의 양이 많이 넣어가지고 그 양을 많이 낸다는 거죠. 맛을. 잠깐만요. 이성 선생님, 아까 우리 보던 슬라이드로 좀 가주시겠어요? 예. 두 번째 이게 문장이, 그러니까 세 번째 문장이 어떤 주파수를 가진, 그러면 어떤 주파수 하면 0.1에서 생각하면 그 0.1 주파수에서 파동이 많고 하면 진폭이 맞을 것 같은데, 아까 AN의 개수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AN의 개수가 진폭이에요. 개수? 개수? AN 예? 개수라고 풀이의 개수가 아까 그 개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AN이 풀이의 개수거든요. 아, AN, 개수라고. BN이 풀이의 개수잖아요. 그 개수가 진폭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개수라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 몇 아니 개, 몇 개. 배수. 그래가지고, 아까 세 개수. 개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김한근 선생님이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약간 그렇게 세 개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고 그 진폭인 거죠. 진폭인 거죠, 진폭. 그러면 여기서 파동이 많다라는 게 진폭이 크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네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음, 어.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에서 그 막대 스펙트럼에서 막대의 크기가 큰 게 제일 그 많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게 많이 음. 파동의 전체 파동의 복합 파동 중에서 그 높은 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주스에서 막 저 섞어 칵테일을 만들 때 이 무슨 그 막대기가 큰 게 그 양이 뺐더니 많이 많다고 넣었다는 거지 했었어요. 주스에서. 여기 이 책에서는 주스 갖고 비교해놨더라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의 음. 솟아오른 부분과 꺼진 부분의 위치는 같다라는 게 위치가 주기상에서 위치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옆에 그래프는 안 같아 보여가지고요. 여기 지금 남성 목소리 실선, 여성 목소리 점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위치를 뭘 얘기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냥 그 형태가 같다 이러면은 좀 더 쉽게 그냥 그냥 이해할 것 같은데 위치라고 써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잘 그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치라기보다 만약에, 좀 평행 이동한 것처럼 그 그죠? 프리퀀시가 좀 다르다. 그냥 파형은 똑같지만 프리퀀시가 다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죠? 만약에 이거를, X축을 그 주기 large T라고 하면은, 그러면 솟아오른 부분과 꺼진 부분의 위치는 같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옆으로만 이동했다 그 얘기를 옆으로만 하고 있는 거 이동했다 아, 이렇게. 아닐까요? 그쵸, 그죠? 높이는 똑같다고. 이 그래프에는 높이도 이게 달라 보여가지고 높이가 달라가지고 제가 밑에 그냥 쑥 똑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점선이어가지고 좀 다르게 음, 보이는데, 옆으로 그냥 뭐 그대로 평행 이동한 음,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의도한 것 같긴 해요. 음. 그런 음. 거죠. 음. 네네. y축의 값이 그냥 뭐 형태가 달라져가지고. 형태가 비슷하다 그냥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뭐 예, 여기 조금 뭐 이거보다 이거 조금 낫다고 해서 뭐 그 정도로 미세하게 그 정확하게 그린 그래프는 아닌 것 같고 예, 밑에는 그냥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지? 이거.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같은 여성이나 같은 남성들에도 개인차가 또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죠. 위치가 같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를 이제 X축을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그래프들처럼 X축을 그 T 시간의 축으로 하고 그리면은 이게 똑같을 거다 이런 말인 것 같긴 해요. 솟아오르. 여기, 이건 지금 이 그래프 보고 말하는 건데, 그 그래프가 같다는 말도 안의 뜻으로 해석해, 모르겠어요, 제 저는. 마음대로. 나 그냥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네, 그게 네, 맞는 것 네, 같아요. 예, 네. 모른다 하고 넘어가. 네, 그러려니 하고, 뭐, 예. 다음 하겠습니다. 풀의 계수를 구할 때 우리가 특정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모음에서도 어떤 필터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저자는 피크 1이 있고 피크 2가 있고 피크 3을 했어요. 그래서 피크 1을 여기 조금 키울게요. 피크 1을 걸렀더니 모음이 2로 들렸다는 거예요. 모음이 2로 들렸고 소리가 조금 거칠어졌다. 그리고
피크 2를 걸렀더니 모음이 2로 들렸다. 둘 다 2로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피크 3을 했더니만 웅얼대는 듯한 소리로 원래 목소리는 흔적도 없어졌지만 애의 발음이 들렸다. 그래서 어, 피크 1과 피크 2가 모음의 큰 특징이다. 이거를 포트루만이라고 하는데 뭐 형성음? 형성음이라고 책에서는 나오더라고요. 포먼트라고 나와 있네요. 포먼트. 폼 할 때 그게 형상이잖아요. 폼. 폴만, 이거 예, 오타네. 폼이 잠깐만요. 형상이고 제 생각에는 ANT 하면은 형상을 만든 거 포르만트네. 이렇게 내가 이런 오타를 썼네. 말을 쓴 것 같아요. 네, 포르만트. 안트가 형, 포트루만. 뭐라고요? 다시 위아슨. 그러니까 아, 폼, 폼은 폼이고, 예, 형, 안트, 형상. 죄송합니다. 형상. 폼은 형태잖아요. 근데 ANT 하면은 형상을 만드는 것, 뭐 이렇게 그냥 그냥 말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ANT를 써서 포르만트라네요. 예. 포르만트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거죠. 예, 뭐 약간 에이전트 뭐 이럴 때 뒤에 뭐 ANT 붙는 거 있잖아요. ENT지만 어쨌든 근데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 어떤 모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에, 에? 에. 애입니다. 애. A인데 A의 일부를 걸러내면은 저렇게 E로 들리고, 음. 어, 그 E도 그렇고, 어, 피크 3을 없애면 뭐 A로 들리고, 아, 걸러냈다는 게 이걸 없앴다는 뜻이에요? 네.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또 피크 1, 2가 각 모음의 큰 특징이는 피크 3은 왜 또 안 쳐주는 거예요? 뺐더니 상관없이 그냥 애로 들렸던 거죠. 그래서 얘는 그 영향이 미미하구나. 아니,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진짜 해석이 그 국어 문제가 어렵다, 이거.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애를 발음한 거라면서요. 네. 근데 갑자기 피크 1, 2를 걸렀더니 2로 들렸는데, 그러니까 피크 1이 애자를 사실은 더 말하는 거였는데, 그걸 빼니까는 다른 모음으로 들렸고, 피크 예. 3은 그게 뭐, 걸러나 말나 똑같이 들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네. 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성분 음.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피크 이제, 1과 2가 그러니까, 주성분인 거예요. 그치. 좀 여기서 다시 이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아니, 피크 3이 중요치 않다는 거네. 똑같은 목소리고.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피크 1을 걸러낸 다음에, 음, 그다음에 피크 2를 다시 걸러내서 1, 2가 다 없어졌다 이 얘기인 음, 거예요. 아니요, 한 개씩. 한 개씩. 피크 1을 걸러냈더니 2로 들렸어. 근데 예, 다시 원래 애 발음에서 피크 음. 2를 걸러냈더니 2로 들렸어.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책에는 제대로 안 적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피크 1, 2를 그냥 놔두고 피크 3을 걸러냈더니 네, 음, 애 발음으로 들렸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뒤에 밑에 보시면은 피크 1과 2 중 어느 하나만 없어져도 본래의 발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렇네. 그런 말이네. 예. 중요하다, 뭐. 예, 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 이 필수, 장은 왜 이런 걸 왜 분석하고 있을까요? 이게 풀이의 개수하고 뭐, 이 사람은 뭐, 그러니까 이게 음성학자예요? 뭐 하는 수학하고는 사람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뭘 음성을 분석하고 있는지 잘 어떻게 모르겠는데, 아예 제일 이 처음 분석하고 있네요? 제일 저도 처음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성이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음성을 판단하느냐 어, 어, 그거의 수학적인 이 음. 어, 스펙트럼으로 그것도 풀이의 풀이의 개수로 또 같이 풀이의 개수로 연관해서 분석을 한번 볼 수 해보는 있다. 거죠.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모음 아이우에오에 관해서 음. 뭐 이런 과학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우리 모음은 아이우에오도 아니고 아에이오우도 아니고 우리 모음은 아야 어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면 제가 아까 생각해 봤는데, 잠깐만요. 우리나라, 에, 이, 오, 우, 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7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필수, 아니다. 어도 있다. 8개네, 그러면. 잠깐만요. 에, 이, 오, 우, 오, 요, 어, 유, 으, 이. 10개 이. 아니에요? 8개인데요. 한 개 더 있지 않나요?
의의. 이 옛날에 없어진 것까지 목구멍 히읗자 9개인가? 아유, 산으로 가네. 마나, 야, 여, 이런 건 다 빼요? 그거는 이와 아의, 그러니까 야 같은 경우는 이와 아의 조합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모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자에 아야어여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사실 그 뭐라 해야 될까? 모음을 내는 소리로 말하면은 아, 에, 이, 오, 우, 어, 으, 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홀수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한계가 없다는 거죠. 왜 홀수가 돼야 돼요? 아, 그건 뒤에 이제 스포일러 뒤에 뒤에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는 목구멍 그 히읗인가? 뭐 하여튼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이 다섯 모음의 숨겨진 질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그 여기 보면 아와 오 있잖아요. 아와 오는 이게 대칭이 되잖아요. 정중앙이 한 830Hz 정도 되는가 봐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830Hz를 기준으로 일본어의 아와 오는 이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는 그 자신으로 대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으로 대칭이 되고, 또 에와 우는, 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 F1이 아까 우리가 말하는 피크 1이고, F2가 피크 2인데, 피크 1과 피크 2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각각의 대칭이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이 이 중심선, 어떠한 주파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0Hz에서 높고 낮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한 가운데 주파수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할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음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이 장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특정한 이 830Hz 이 선을 기준으로 0Hz부터 이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0, 저 딱 들으면 저건 몇 헤르츠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선 그 기준선을 중심으로 높고 낮음을 인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음, 저는 저는 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절대 음감이 없고 뭔가 비교 음감이 있는데 뭔가 사람마다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중간 기준선이 나름 있다는 거죠. 이게 약간 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음이 아니, 예? 어, 아도 음이죠. 음의 높낮이가, 음의 높낮이가 주파수와 관계 있는 건가요? 네, 그런가 봐요. 왜냐면은 아까도 여자들 주파수가 목소리가 높으면, 주파수가 높다고 했거든요. 주파수가 남자들 높으면 음이 높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주파수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830Hz면 그 음계로 치면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 있을 텐데 저는 음표에 어디로 음. 그릴 수 있나? 아까 뭐 여기 그럴 책에서 거예요. 110Hz가 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220Hz도 라고, 음, 두 배씩 올라가진다고 하니까 440Hz도 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라가 낮은 라, 뭐 기본 라, 뭐 높은 라 이런 식으로 헤르츠는 달라지지만 그, 라라는 그 음의 특성은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본 사람들이 발음할 때, 아, 이, 우에, 오를 발음할 때 그 어떤 평균 높이가 있다. 그냥 이거 아니에요? 그죠. 모음은 그런 어떠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고 네. 이 단독으로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다섯 모음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질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헤르츠 이거도 아까 책의 앞에 보시면 각 남자 여자 25명씩 이렇게
그 재가지고 평균 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830Hz가 그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거. 평균 값이겠죠. 그러니까 뭐 예, 평균 비슷한. 근데 이것도 막 모든 인구로 다 재볼 수 없으니까 예, 일단 이 책에서 각각 25명씩 쟀을 때 그 평균 값으로 이렇게 한 음. 거예요. 네. 네. 오늘은 뭐 수학에 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수학에 가는 게 없고 그냥 이걸 그냥 활용편 같은 느낌. 이거 음, 발표하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수학 관련된 게 아니라서 음, 네. 준비하는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예. 겁니까? 예? 다 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네, 끝났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